자, 지난주에 우리 채널 쪽 했지요? 지난주에. 예, 채널 쪽 했고, 이번 주는 이제 일지에 대한 내용 진행하게 됩니다. 예, 어, 지난주에 했던 거는 채널을 이제 어떻게 개설을 할 거냐, 예, 주로, 예, 채널에 대해서, 어, 그거를 맞춰서 열고, 그 다음에 힘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화면이 지금 안 나가나요? 네, 잠깐만요. 네. 안 나왔다. 자, 네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하게 되는 거는 일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 각 채널을 만들면 이제 내용을 채워야 되잖아요. 맨 처음에 기본 세팅을 할 때는 채널별로 유튜브 같으면 유튜브 상단에다가, 예, 커버도 만들고, 프로필 사진도 넣고, 제목도 깔고, 소개글도 올리고, 이런 게 이제 기본 설정이라면, 한 번 하고 보니까 많은 거죠. 채널 개설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실제 채널을 유지하는 거는 꼬박꼬박 올리는 컨텐츠와 그 아래서 이제 주고받는 댓글에 의해서 이제 채널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화면을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좀 진행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공유, 이제 오늘 하게 되는 거는, 주로 이제 일지 중에서도, 네, 유튜브에 올리는 거를, 비디오 로그라고 그래가지고 브이로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로그를 일지를 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영상으로 만든 일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유튜브 운영을 한다 그러면 자꾸 생각하는 게, 그냥 좋은 영상을 때 되면 이렇게 올려놓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거든요. 예, 근데 우선 중요한 작업은 뭐냐면, 일정하게 요일을 딱 지정해서 월수금 하겠다든가, 예, 월목 이렇게 간다든가, 예, 아니면 날마다 간다든가 시간까지 정해놓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딱 고정을 해주면 그러면 사람들이 어 뭐랄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의 기본은 습관이거든요. 시간을 지키는 거. 예, 그래서 우리 정시에 딱 되면, 시간이 되면 딱 시작하고, 출근하고, 그 다음에 시간 딱 되면 문 열고, 문 닫고, 이런 게 어떤 신뢰를 주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채널도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도 운영 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간을 고정해서 올리고, 시간과 요일을, 예, 고정해서 올리고, 그, 어, 파워블로거들이나 이런 경우는 아예 안에 있는 예약 기능 써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렇게 해서 로그가, 우리가 채널을 유지하는 대부분은 이렇게 일지가 제일 중요하다. 예, 일지가 뼈대가 되는 거예요. 척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 갑자기 돌발로 해가지고, 라이브로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은 거기에 덧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채널이 기본이 다 갖춰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바로 일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홍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옛날 광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고 이야기 드렸죠. 예, 그래서 자꾸 컨텐츠 하나 잘 만들어 가지고 한번 빵 때리고 또 필요할 때 우리가 행사 있으면 그때 한번 딱 내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신뢰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예,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계속해서 내보내는 거는 기존 옛날 매체에서는 어려운데 비용 문제라든가 예, 그 다음에 기술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에서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옛날 매체도 돈 있는 데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같은 지면,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을 꾸준히 이렇게 내보내는 거, 또는 같은 지면인데 내용을 바꿔가면서 꾸준히 내보내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되게 비용 대비 효과 때문에 일부만 내보냈었죠. 예, 근데 우리가 온라인 홍보 채널은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일지를 쓰시는 거다. 그거고, 지금 혹시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SNS 마케팅 두 군데를 참조하시면 돼요. 올려드린 대로. 그래서, 챕터 3에, 3-3 그쪽에, SNS 게시글을 작성하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4-5 쪽에 가시면은 컨텐츠 마케팅, 유튜브를 통한 컨텐츠 마케팅, 이렇게 양쪽으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컨텐츠를 날마다 올린다 그러면 부담이 가세요, 안 가세요? 김종성님, 어떠세요? 가요. 컨텐츠를 날마다 올려야 된다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부담이 가요. 부담 가죠. 근데, 어떤 식으로 대하게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힘들고 쫓길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냥 되게 막막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거는, 일찍 채널 운영하는 거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홍보 채널 운영할 때 채널 운영하는 거 중요하다. 일찍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쉽게 드릴 수는 있어요. 그죠? 누구나. 예, 근데 그 내용을 무엇으로 하는 게 득이 되느냐. 요거 이야기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조금 더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홍보 컨텐츠를 만들 때 제일 득을 보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득을 보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 일이 바빠요. 그냥 기본 하던 일이, 나중에 온라인 쪽을 잘 운영하면 시간이 나거든요. 그때는 컨텐츠를 더 기획해서 올릴 수도 있겠지만, 초기에 온라인 쪽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공통으로 처하는 상황이 기존에 해오던 방법으로 일하던 거 이걸 다 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하려고 하니까 무조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게 뭐냐? 어차피 오프라인에서 꼭 했어야 될 거 있잖아요. 다른 경우에도 꼭 기록했어야 될 걸로 일지를 쓰시라는 이야기. 일지의 제일 기본이 뭐냐? 일지를 통한 온라인에서 우리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온라인 채널을 통한 일지 쓰기의 제일 기본은 뭐냐? 어차피 써야 하는 일지로 그 일지를 쓰시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에는 비교적 제 느낌에 비교적 잘 쓰고 계시는 게 이은영 님이 떡방 쪽 일지 쓰시는데 내용 들어가 보시면 날마다 무슨 내용이 올라와요? 이은영님 무슨 내용으로 날마다 올리세요? 떡에 관한 걸 주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죠? 예, 떡방 상황하고 일을 하시는 걸 올리시잖아요. 예,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지 운영한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은 일대로 다 하고 그 다음에 회사나 사무실이나 여기에서 일지는 일지대로 또 쓰세요. 농사 짓는 분은 영농일지 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선을 운영하거나 항공기를 운영한다 그러면 항해일지, 정비일지 이거 다 쓰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것처럼 기존 일지가 다 있다고요. 근데 그건 그것대로 쓰고 온라인 채널에다가는 엉뚱하게 다른 걸 또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걸 또 구상해가지고 쓰시거나 아니면 쓸 게 없다고 그냥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잘 운영한다는 이야기예요? 하시는 사업장 있잖아요. 하시는 사업장의 일지를 어디에다 쓴다? 온라인 채널에다 쓴다. 우리 홍보 채널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 얻는 이익이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로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거나 시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익이 돼요. 이게 뭐냐면 기록을 나 혼자 본다고 쓰면 기록을 정확하게 꼬박꼬박 쓰게 될까요? 아니면 또 건너뛰기가 쉬워져요?
보통 건너뛰기가 쉬워져요. 보통 하실 때. 예, 건너뛰기가 쉬워져갖고 일지가 부실해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근데 공개된 곳에다가 일지를 기록을 하려고 그러면 이은영님 단순해요? 아니면 조금은 신경을 쓰세요? 좀 신경 쓰죠. 좀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죠. 내용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말투, 그 다음에 내용에서도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대로 기록은 해야 되겠는데 안에 단어 하나, 그 다음에 구절 하나 이런 것도 신경 쓰는 게 점점 내 그 체력이 돼가는 거예요. 단련이 되는 거죠. 쓰게 되면. 그래서 용어 같은 거 이런 거 조절하고 고객이 봤을 때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다 하니까 나중에 세월이 지났을 때 기록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보통 막 쓰잖아요. 막 쓰면 그냥 문장도 안 만들고 단어 나열하고 때로는 그냥 내용을 남들이 보면 오해할 수 있도록 표현이 되는 거 이런 것도 그냥 써놓고 나는 알아먹으니까 그냥 써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사업은 반드시 문제가 터지거든요. 뭘 하든지 문제가 터져요. 근데 문제가 터졌을 때 기록을 보면 그때는 함께 보게 돼요. 문제가 터졌으니까 그때 오해를 사게 돼요. 예, 그래서 하실 때는 평소에 반드시 써야 하는 일지를 어디에다 쓴다? 영상으로 남겨야 될 거는 유튜브에다 남기고, 사진으로 남겨야 될 거는 인스타에다 남기고, 예를 드는 거예요. 다 운영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글이나 세세한, 그러니까 주로 분석이 있잖아요. 분석이라든가 아니면은 대책 수립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자세한 자료 수집까지 함께 하는 그런 글은 어디에다 쓰는 게 좋을까요? 그런 건 블로그가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적어 놓은 거를 고객들하고 또는 함께 일하는 팀원들하고 소통하는 것까지 함께 하려면 가장 좋은 거는 또 SNS, 페이스북 같은 곳에다가 일지를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으면 자, 보통 왜 일지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게까지 내가 온라인에다 올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제일 대표적인 건 뭐냐면 내부 조직원들이 나랑 함께하는 일을 하는 멤버들이 그런 멤버들이 온라인에 안 들어와 있을 때 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예를 들어서 어촌계 회원분들이 온라인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해온 게 그렇게 해오지 않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상태에서 일지를 온라인에 있는 어촌계 페이스북 페이지나 어촌계 온라인 그 유튜브 채널 같은 걸 만들었고 거기에다 영상을 올리려고 하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느낌이 굉장히 뻘쭘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했다 오히려 더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그때는 들어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전부 다 들어와 있어요. 유튜브 다 들어와 있고 페이스북도 다 들어와 있고 뭐 네이버 계정들도 있고 이런 상태라면 그러면 어때요? 거기에 올리면 일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별도로 전달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구성원들한테. 우리 회원, 우리 회사 동료들, 그 다음에 우리 쪽에 이런 그 고객들이라든가 내 학생들이나 이런 데다가 별도로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대목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많은 그 지역이라든가 지역 홍보라든가 아니면 회사라든가 어떤 단체를 운영하실 때 과거하고 현재 우리 상태를 생각하고 보통 그거에다 맞춰서 내부 운영 시스템을 그냥 운영하려고 그래요.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 조직원들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나는 여기다 일지를 쓸 필요가 없다 되는 거예요. 그냥 옛날식으로 회사에다 그냥 나는 그걸 남기면 된다. 있는데 뭐, 적는데 뭐. 남편은 안 하는데 내가 왜 굳이 여기에다 올려가지고 영농일지를 왜 여기다 올려야 돼?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데 새로 시작하는 곳이나 경쟁하는 곳들은 어떻게 해요? 요즘 새로 시작하는 곳들이 오프라인 사무실이나 매장이나 뭐 이런 공간을 늘릴까요? 아니면 온라인 쪽을 더 많이 하게 될까요? 더 우선하게 될까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새로 사업하는 쪽들은 전부 젊은 친구들이든 새로 시작하는 데들은 온라인을 먼저 신경을 쓰는 거예요. 지역 카페라든가
지역에 카페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젊은 친구들이 새로 하는 카페들 보면 인스타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대부분 다 해요. 그리고 진짜 일지라는 말이 무색하도록 올려요. 내용을. 근데 오래전부터 해오던 굉장히 잘 나가던 카페가 거기는 그런 거를 바로 해요, 안 해요? 미뤄요. 이거를 미루고, 그리고 미루는 이유가 뭐예요? 오셨던 분들 다 알아요. 여기는 다 알아요. 그리고 저희 고객분들은 그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전부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른 조건이 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에서 처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핑계를 찾는 거죠. 내가 오판을 하고 잘못했던 거를 그 말을 한마디 하기가 싫으니까 자꾸 뭐만 생각을 해요? 뭐 시대가 요즘 저기가 뭐 사람들이 우리의 노력을 몰라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유기농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걸 고생해 왔는지 사람들이 몰라서 이런 말들로 이제 치장을 하는 거죠. 예. 그게 아니고 하실 때는 이제는 온라인 채널 일지 이게 그래서 온라인에서 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올려놨으니까 봐 이러면서 조직원들을 안으로 들여놓는 게 맞는 순서인 거예요. 근데 역으로 우리 조직원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으니까 나는 거기에 안 올려. 이게 이제 망하는 길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일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영상 자료 같은 거는 솔직히 내부 조직원들한테 다 공유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보통은 좀 어려워요. 영상 자료는. 왜냐하면 파일 형태로 주고받아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데이터 소모도 크고 귀찮으니까 그냥 찍어서 어디 한 군데다 처박아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유튜브에 올렸단 말이에요. 유튜브에 올렸으면 그러면 주소 링크 하나만 카톡으로 보낼 땐 카톡으로 보내고 문자로도 보내고 그 다음에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데서 그냥 링크로 바로 인용하는 것도 쉽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훨씬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질문을 했어요. 누가 어디 온라인 한 군데다 질문을 했어요. 요런 거는 어떻게 하면 거기 찾아갈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러면 답글을 달 때 유튜브 같은 데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만 하면 돼? 주소 복사해서 URL만 그냥 탁 넣어주면 되니까 짧은 댓글 자리나 답글 자리에서도 영상으로 답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파일로 갖고 있으면 그러면 글로 답변하는 것도 귀찮아요. 그죠? 영상을 올려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유튜브를 사용하시는 게 엄청나게 이익이다. 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오시는 길 이런 거는 공개로 해서 유튜브 올리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린 내용이 조금 바깥에서 보면 조금 부끄러워, 뭐 아니면 불편해,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유튜브 안 해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유튜브에다 나는 안 올려.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라든가 다른 데다 올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필요한 파일 보내주지. 카톡에서도 영상 가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유튜브의 공개 모드가 모두 몇 가지예요? 유튜브에서 영상 공개 모드가 세 가지죠. 그죠? 예,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는 완전히 비공개로 해서 나만 볼 것도 유튜브에 올리셔도 괜찮아요. 비공개로 하면 바깥에서 같은 주소로 들어가도 안 보여요. 그치요? 예. 그리고 공개 모드가 있어요. 공개 모드가 있어가지고 검색만 하면 나와요. 그리고 그 중간에 주소로만 공유하는 모드가 있어요. 주소로만. 그거는 뭐냐면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가지고는 안 나와요. 유튜브를 검색해서는 안 나오는데 내가 주소를 보내주면 그 사람은 볼 수가 있어요. 그 주소가 있으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구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공개 여부를 적절하게 구사하시면 되지 유튜브 자체를 마치 뭐처럼 쓰시라는 이야기냐면 선생님들 영상을 저장하기 위한 그냥 하드디스크 내 거 저장 장치 그냥 영상 저장 장치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세요. 유튜브를 그렇게 하시면 활용도도 높아지고 공간도 널널하고
예, 그 다음에 공유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짧아지겠죠? 예, 그렇게 이제 유튜브를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에서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대목에 대한 거예요. 예, 우리가 안에다 올릴 때 별도로 콘텐츠를 별도로 만들지 마시고, 업무 진도 있죠. 업무나 내 사업의 진도, 업무나 사업의 진도를 그냥 거기에다 적으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업무나 사업의 진도를 거기다 적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만 적긴 너무 단순하고 밋밋해요. 그러실 때, 실제 일지 쓸 때도 좀 더 제대로 쓰시는 분들 쓰는 방법이 요거거든요. 말은 짧게 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매뉴얼대로 내가 그걸 집행을 한 결과인지 아닌지를 거기다 적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표준은 이렇다라는 거 있잖아요. 요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의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지를 써가면 매뉴얼이 만들어져요. 근데 일지를 안 쓰시는 분들은 특징이 매뉴얼이 없거나 매뉴얼이 사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매뉴얼을 그냥 만들어 놓고 회사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정이나 절차를 그냥 형식으로 만들었고 남 보여주려고 만들어 놓고 우리도 있다. 그러고 실제는 그거를 지키지 않을 때 일지를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일지를 쓸 때는 반드시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규정이나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기록하면서 서서히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몇 시에 이렇게 한다. 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 한다. 그 다음에 이런 일 발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응대한다. 이런 것들이 점점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표준 절차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하실 때 일지를 어떻게 쓴다? 그날 일어난 일을 그냥 쓴다는 게 아니라 일어난 일이나 해나가는 진도를 반드시 규정이나 절차를 보고 그거랑 비교해 가면서 쓰시는 거예요. 비교해 가면서. 이 말이 중요해요. 비교해 가면서 표준과 비교해 가면서 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직 동기화라는 뜻이 아까 이야기 드린 그거예요. 이 글을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분들 또는 고객들 함께 일하는 분들 고객들 또는 옆에 파트너사들 있죠. 우리한테 재료 대주는 분들, 우리 기계 손봐주시는 분들, 뭐 이렇게 함께 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의 소통하고 딱 시간을 일치하는 작업, 이게 일지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손발이 더 잘 맞아요. 손발이 훨씬. 예. 자, 혹시 거시기라는 거 아세요? 거시기? 거시기 아시는 분, 거시기. 거시기 한 번도 아무도 모르세요? 아니, 거시기, 지금 제가 거시기를 뭔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맞추라는 뜻이 아니라, 거시기라는 단어가 있다는 건 아시죠? 네네. 거시기면 그죠? 대충 그거란 네, 말 거시기. 아닌가? 대충 네? 대충 그거라는 걸 그냥 표현하는 끝나고 거. 넘어가는 거. 예, 조폭이 자기 부하가 와갖고 그러더래요. 두목님, 거시기가 또 거시기 하는데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두목이 뭐라고 그랬대요? 진짜 거시기 하네. 그 거시기들 거시기 해부러라. 이랬대요. 근데 알아서 가서 다 처리하고 그러고 왔대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왠지 느낌이 좀 오시죠? 그죠? 거시기라는 단어가 통할 수 있으려면,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으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게 유래가 없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대명사나 이런 거는 한 가지만 대신해요. 그러니까 명사면 명사만 대신하든지, 형용사면 형용사만, 동사면 동사만 대신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시기란 단어는 모든 단어의 형태를 다 대신해요. 좀 전에 보셨지만, 그러니까 상태라든가 동작이라든가
물품이나 대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다 대신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예, 대체하는 단어 중에서. 예. 자, 근데 이게 되려면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거시기를 들으시면 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에요? 한번 느낌이? 소통이 안 되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소통이 되면 효율적입니다. 소통이 잘 돼야 돼. 그렇죠. 일이 안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해갖고 일이 된다면 엄청나게 효율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되는 쪽에다 그걸 쓰는 거죠. 안 되는 대상한테 그걸 쓰지 않고. 근데 된다는 의미가 뭐냐? 평소에 서로 동기화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관계, 신뢰, 그 다음에 정보 같은 거에 대해서 함께 알고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손발을 맞추는 거, 이런 게 다 돼 있으면 그때는 거시기 하나로 시작해서 거시기로 하루를 끝마쳐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만지작 하면서 야 거시기 갖고 와봐 그러면 알아서 일자 드라이버 갖고 오고 거시기 갖고 와봐 이러면 또 알아서 하고 의사도 옆에 전문적으로 같이 손발이 맞춘 사람이 있고 내 수술 방식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왜 팀을 짜놓느냐 딱 해갖고 손만 딱 옆으로 딱 펼치면 그러면 다음 도구를 딱 손에다 쥐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리키기만 해도 바로 석션을 하든지 딱 적치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안 그러고 이걸 다 설명하려면 오히려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예. 근데 이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게 뭐냐? 바로 사업할 때 고객과 나하고 함께하는 그런 지원하는 지원 업체들,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직원들, 옆에 있는 가족이나 동료들을 전부 동기화를 시켜주는 작업이 바로 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된 곳에 일지를 써간다는 거는 굉장한 효율을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열심히 이야기를 드리느냐. 그냥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거나 가르쳐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왜 이 이야기를 열심히 드리냐면 이 설명을 안 드리면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일지를 안 쓰세요. 많은 분들이. 예, 근데 일지를 또 쓰시는 분들이 어거지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일지는 억지로 쓰는 게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만들어내고 내 스트레스를 줄이고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인 거예요. 세 가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일지를 제대로 쓰면 무엇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간, 비용, 스트레스 요 세 가지를 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 일지를 잘 쓰시면. 예, 근데 엉뚱한 일지를 엉뚱한 방법으로 그냥 엉뚱하게 채널을 운영하면 더 힘들어요. 과거에 해오던 일보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일지를 안 쓰시던 분들은 온라인 채널에 일지를 안 쓰시던 분들은 일지를 쓰시게 하는 게 제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일지를 쓰시던 분들은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제대로 된 일지를 쓰시게 하는 게 제 목적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대표님. 네네. 네. 그게 제대로 된 일지를 써야지만 이게 매뉴얼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일지가 매뉴얼이 바로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일지가 매뉴얼이 바로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 예, 일지는 매뉴얼이 바로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우선 일지를, 그날 내용을, 감정을 빼고,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정은, 그날 감정을, 표현을 적절한 방법으로 해 놓을 수 있으면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단은 이성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죠? 있는 사실 그대로, 논리에 맞고, 근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이 세 가지예요. 어떻게 이야기 드렸어요? 예. 있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근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 표현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표현. 일지의 맨 앞부분은 사실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사실 표현. 그리고 몇 월 며칠 어디 장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빠지면 엉뚱한 내용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짜, 시간, 온라인에 좀 좋은 점은 라이브로 하거나 즉각 기록을 하게 되면 특히 댓글 같은 거는 시간까지 기입이 다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블로그도 위치를 바로 집어넣을 수 있고, 인스타그램도 위치 태그를 바로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다른 걸 할 때도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거는 꼭 위치를 잡으세요. 위치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요. 그죠? 내가 똑같은 옷을 입어도 더운 데 있는 거하고 추운 데 있는 거하고 내부에 있는 거하고 비 온 날하고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옆에 부수적인 내용들이 오히려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육하 원칙에 가능하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사실 표현이 되고 두 번째가 아까 현재까지 있는 매뉴얼을 일단 보는 거예요. 현재까지 있는 매뉴얼. 경진님 사과농장 매뉴얼 있나요? 규정하고 절차. 농사 짓는데요, 선생님? 아니면 예, 그러니까 예, 어떤 식으로 딱 돼 있다라고 네. 하는 거, 예, 네. 내부에서 쓰는 거 가지고 계시죠? 예, 네, 김성용 네. 사무장님, 그 어촌계 규정하고 절차 다 가지고 계시죠? 사무실에. 물론 다 있지요. 그쵸? 예. 예. 자, 그 대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대목 중에서 전체를 인용할 필요가 없죠. 전체가 아니라 방금 일어났던 방금 표현된 사실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방금 일어난 그 건에 대한 부분.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는 우리 차량이 뭐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해당하는 내부 규정하고 절차가 이러이러하게 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실제 기입된 게 아까 제가 교재를 이야기 드린 것처럼 몇 장 몇 절 어디에 있는 거 요거를 갖다가 끄집어다 링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다. 근데 새로 시작하는 분은 김정동 대표님께 이제 드린 이야기인데 새로 시작하는 분은 그런 매뉴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러면 없다는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일지 하나를 씀으로써. 예, 그래서 그 인식을 가지고 한 줄이라도 써서 벽에다 붙여놓는 걸로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우리는 사람을 채용할 때 유튜브 할 줄 아는 사람을 채용해야겠다. 이렇게 하나를 메모를 딱 해놓는 거예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딱 써서 붙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그냥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없는 거를 어거지로 그 순간에 만들어 갖고 이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얼른 쓰고 넘어가야지. 예, 그날은. 그러고 나서 이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 있잖아요. 이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들을 추정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실제 발견한 거를 거기다 적는 거죠. 거기다 적고 마지막으로 뭘 해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수정하거나 그 다음에 규정이나 절차를 수정하는 걸로 끝을 맺는 거예요. 마지막에 뭘로 끝을 맺어요? 계획이나 규정을 수정. 계획, 규정, 절차를 수정하는 걸로 일을 끝맺음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 아까 현황에다는 무엇도 들어가야 되냐면 그래서 일단 응급조치는 요렇게 뭐 불러갖고 해결을 했다. 아니면 뭐 요렇게 갖고 다른 차 불러갖고 일단 일은 계속했다. 이런 것도 거기에 적혀 있어야 되겠죠. 응급조치도 현황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절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대책 요렇게가 일지의 제일 좋은 틀이에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다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면 지켜가면서 하시고 없을 때는 현황만이라도 사진 얼른 찍고 영상 얼른 찍어가지고 일단 기록을 남기는데 시간을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일이 급하거나 오늘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 뒷부분 나중에 채울 수 있는 거는 나중에 해도 돼요. 근데 뭐는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냐. 박순당님 저기 마이크 좀 끄겠습니다. 예. 자, 어느 대목은 우리가 갈수록 이게 기억이 희미해지냐면 그날 일어난 그것에 대한 정확한 기록 부분은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남겨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게 최소한이에요. 예, 그래서 나중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나중에 한다. 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지금 한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대목에서 유튜브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왜 그러냐? 자, 글을 보고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는 만화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있는 영상을 찾아다 짜집기를 하고 더빙을 하고 난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영상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거는 어려워요, 쉬워요? 그건 이미 도구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미 있는 영상에서 텍스트 추출하는 거는 있는 도구만 한번 돌려도 그냥 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해요? 유튜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영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상이. 그리고 영상을 이렇게 띄워놓고 정지시킨 다음에 캡처를 딱 뜨면 뭐가 돼요? 사진이 되잖아요. 이미지가. 예, 이미지에서 영상을 만들려면 그러면 자연스럽지 않지만 영상에서 이미지 만들어내는 거는 화면 캡처하고 일정 부분 잘라내고 색깔 조정하고 텍스트 집어넣고 하면서 나중에라도 후처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영상. 예, 유튜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영상 중에서도 편집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라이브가 중요할까요? 라이브. 어떤 게 더 유리해요? 왜 라이브가 유리하죠? 박선장님? 라이브 바로 전달이 되니까 내용들이. 예, 전달도 되지만 내용들이 라이브 해놓은 거는 그거는 그 순간에 그거를 만든 거기 때문에 즉각 찍은 거기 때문에 내가 놓쳤던 것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나중에 만드는 영상들은 보통 그 대목이 안 들어가 있어요. 놓쳤던 거는 계속 놓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엔 영상 자체에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찍어 놓는 거 있잖아요. 라이브가 제일 좋고, 라이브가 안 되면 현장에서 영상으로 그냥 기록을 남겨 놓는 거. 현장에서 영상으로, 폰에다 영상으로 그냥 일단 남겨라도 놓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현장을 떠나서 영상을 만들면 사실상 그거는 제대로 된 영상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냥, 크리에이티브 작업을 하는 거죠. 창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홍보에서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크리에이터는 그런 거를 컨텐츠를 새로 기획해서 만들어내는 쪽이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거는 현장 기록을 잘 남겨가지고 오히려 그걸 나중에 정돈하는 거.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내 지역, 내 사업, 이거를 홍보하고 관리하실 분들의 제일 중요한 대목은 어떤 거다?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놓는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다음에 유튜브도 있고 이미지도 뽑아낼 수 있고 텍스트나 이걸 뽑아낼 수도 있고 나온 기록을 가지고 매뉴얼하고 비교해가지고 분석도 할 수 있고 대책도 수립할 수 있고 이 순서를 그대로 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탐과 동시에 아까 이야기드린 동기화 부분,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외부에 협조해주는 업체들, 그 다음에 고객들하고 최고의 소통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소통은 댓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제가 좋아하는 페이스북, 왜냐? 바로 말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이걸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기록이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사업하면서 많이들 부담 가는 게 갑질이에요. 내가 고생해서 열심히 하고 하는 걸 다 전달을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은 자기가 낸 돈이라든가 자기 위치만 생각하고 나한테 해대면 속이 그렇게 상할 수가 없어요. 일을 적절하게 좋은 사람 사귀자고 내가 이걸 수단으로 했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도 행복하자고 하는 일이고 나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으면 그에 상응하게 이렇게 서로 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SNS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교적 잘 맞아져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자기 얼굴하고 자기 이름을 걸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똑같은 컴플레인이 있더라도 정중하고 과하지 않은 감정이 절제된 그런 내용을 적게 돼요. 이게 사회생활이거든요. 근데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아니면 잠깐 그냥 짧게 말하고 자기 이익을 얻겠다고 과하게 말하는 것에 상처받고 나면 그때는 내가 하는 일에 회의감이 들 때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실 때 중요한 거는 채널을 잘 골라서
채널을 잘 골라서 이걸 해야 된다. 돈만 생각했다가 나중에 더 크게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다. 이걸 이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송경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채팅으로 들어온 게 있어서 가셔야 된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야기 드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방금 이야기 드린 거, 우리가 매체를 선택하는 채널이라든가 컨텐츠 형태를 선택해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해서 쓰고 어떻게 활용하면 된다. 이 이야기까지 드렸는데, 자, 이렇게 이걸 반복하면, 하루하루 반복하면 매뉴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아까 김종성님 이제 네. 이야기에 대한 정리가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점점 매뉴얼이 업데이트 돼 가는 거예요. 자, 매뉴얼은 고정이에요? 아니면 점점 개선돼 가는 거예요? 개선돼가지고. 개선. 네,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개선돼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도 바뀌고 도구도 바뀌고 내 경험치도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지역 기후도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뀌어요. 그러면 점점 정확한 일지를 통해서 내가 그걸 분석을 하고 더 좋은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갈수록 나는 어떻게 된다? 아까 이야기한 세 가지가 강화가 되는 거예요. 비용, 시간, 스트레스 이런 거를 확실하게 절감하면서 즐겁게 사업을 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야 효율적인 홍보 마케팅 더하기 사업,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건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선생님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일기장이 전부 남아있다면 어때요?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거를 취하겠어요? 아니면 포기하시겠어요? 누군가 그거를 나에게 준다고 하면. 취하겠죠. 너무 엄청난 걸 요구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지만 않는다면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거를 챙기시겠죠. 네. 예, 근데 하시는 사업이 사실 내 인생인 거예요. 그죠? 하는 사업이 곧 내 인생이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그날 있었던 일과 그 다음에 내가 기준으로 삼았던 거, 내가 그거를 분석했던 거, 그 다음에 업데이트된 그런 새로운 표준, 이런 것들을 내가 그때그때 계속해서 가져가게 되는 거. 이게 내 인생에서 중요한 자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내 후배들, 그 다음에 내 자녀들, 내 후손들한테도 그거는 중요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홍보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했지만 홍보 마케팅이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처음에는 우리 지역을 잘 되기 위해서 바깥에 그냥 잘 알리기 위해서 이거는 오히려 명분이에요. 귀찮은 일이 아니라 이게 명분이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을 남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분이네. 예. 우리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하고 마이크 꼭 끄고 쉬세요. 예. 네. 3시에 뵙겠습니다.